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빨강색 원에서 16개의 햇살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걸 형상화한 문양이 있죠. 이 문양을 담고 있는 깃발이 바로 우길기입니다. 일본군이 이 깃발을 달고 다니면서 우리는 전범기로 또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길기는 그저 전통 문양을 딴 깃발일 뿐이다. 전범기 아니다. 따라서 마음껏 써도 된다. 도쿄올림픽에서 흔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오더니 급기야는요. 이 문양이 들어간 고미술품을 해외에서 수집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좀 자세히 들어보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일본 외무성이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샀다는 그 풍속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 후기에 제작된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네네. 일단 여러분 같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에 또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모니터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 상단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런 거군요. 네네. 이곳은 그 1833년에 도토야 학계라는 그 우키요에를 쓰는 사람이 쓴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봐라. 이렇게 에도 시대에도 이렇게 이 문양을 썼다. 그러니까 군에서부터 시작된 문양이 아니라 전통 문양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널리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발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아주 옛날에 그 무사 가문에서 조금 비슷한 것을 쓰기는 했지만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어 있었다라는 게 완전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널리 사용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1870년에 그 육군의 로고가 된 이프에 사용되기 시작된 것일 뿐이고요. 일본 군이 쓰면서부터 로고로 그러니까요. 쓰면서부터 널리 사용됐다. 네네. 일단 이 작품에 나오는 이 문양하고 우길기 전범기에 쓰인 문양하고는 어떻게 같다고 보세요? 일단요, 우길기라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중앙에 그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일왕의 문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국가를 본다고요. 그 다음에 하얀 곡하고 빨간 그 색깔로 해서 합해서 32개. 그러니까 그 뻗어나가는 그 햇살로서는 16개. 이렇게 큰기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왕의 군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 신으로 만드는 야스쿠니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일본의 극묵주의의 산징 야스쿠니 신사. 이 문양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략의 산징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도 쓰고 있고 일본의 침략주의 군대의 깃발이기도 했고 이런 걸 종합해보면 침략의 상징이지 그 전 훨씬 전부터 쓰던 전통 문양이라는 증거를 찾는 건 거의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근데 교수님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를 쓰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IOC에서 현재는 그 일본 쪽에서는 통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든가 좀 더 논리적인 내용을 그 IOC 쪽에 계속 전달해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확산시켜야 된다. 특히 뭐니 해도 지금도 군기가 아닙니까? 군기죠. 해상 자위대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왜 굳이 그러한 군기를 갖다가 스포츠 팬사에 써야 되는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그 야스쿠니 신사의 문양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전쟁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지금 쓰고 있고 일본 자위대도 지금 쓰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자 이 말씀. 네네. 그럼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1+1+ 알파 문희상 국회의장 안이 제시가 됐고 뭐 갑론을박이 네. 진행 중인데 일본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고요. 이 안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 정부, 우리 정부, 일본 기업, 우리 기업 거기다가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 남은 거 그리고 국민들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배상금을 만들자 보상을 해주자라는 안입니다. 일본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쪽에서도 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빼고 반발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제한 채 이것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지금 안이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피해자들이 다 납득을 했는가라는 이 부분이죠. 저는 아직 강제지원자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일본 쪽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이 있다라고 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박약은 아직 없고요. 예. 네,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내겠다고 하면 왜 판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왜 판결은 커버를 하고 이런 거 아니면 돈을 내겠다라는 일본 기업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돈은 내겠다. 그렇죠. 이 뜻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여태까지 못 내겠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한국정에서는 이거는 배상이지 배상이라는 것은 일본 기업이 범죄를 일으켰다 이 부분이거든요. 배상과 보상은 다르니까요. 예. 그것을 그 65년도에 끝났다는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흐지부지 유야무야하게 만들면요 다시 되풀이 됩니다. 문희상 의장의 이제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한일 갈등을 그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라도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고민하다가 아마 이런 안을 낸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안부 합의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2월 28일.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피해자분들의 위기원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분열이었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은 것이 되풀이되고 이번에 그게 합의가 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총 500명만 해결을 하는 안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2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그분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또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니까. 그러면 일본 쪽에서도 다시 한국은 약속을 어겼다고 더 할 거예요. 이게 더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봉책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더 악화될 거다. 잘못하면 그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일본 안에서 혐한 분위기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왜 되풀이 하느냐, 한국은 왜 더 법으로 또 어기냐, 또 이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일본 극우파들은 그런 식으로 이용하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다른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요 부분인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려운 제안이라기보다 먼저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에 대해서 배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안 낸다고 하니까 그 한국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자산을 현금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가자. 그 원칙입니다.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일본은 거기에 여러 가지 협박하지만 협박 자체가 위법입니다. 일본 국가가 지금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업이니까 이 원칙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처음은 그 원칙대로 하려고 했는데 예. 일본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지금 이쪽에서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네네네네. 원칙을 예, 말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듣는 것으로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